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미립국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거주해온 배우자들 50만 명을 구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조치가 연방법안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두 가지 이민 옹호 조치 가운데 하나가 시행 수일 만에 중지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 서류가 없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거주해온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을 발급해 합법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했죠. 이번에 구제 대상에 든 사람들은 미립국을 했기 때문에 이민 서류가 없이 불법 체류해 왔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을 한번 떠났다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한번 떠나면 3년 내지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고 있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오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미립국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구제 조치를 취하려 한 겁니다. 극심한 더위가 이어진 시카고 일원에 어젯밤에는 돌발성 뇌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나무가 찢기고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현재 26,897명의 커메드 고객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어필드와 버너힐스 등 북부 교외 지역을 비롯해 에반스턴 지역의 피해도 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 호머글렌을 포함한 교외 두 지역 주민들은 지난밤 발생한 수도관 파손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손된 수도관은 수리된 상태이지만 이 물은 여전히 끓여 먹을 것을 명령했는데요. 적용 지역은 트윈 레이크와 컨트리 우즈, 오크밸리, 네버 우즈, 크리스탈 크릭, 인디언 록 트레일, 메도우 크레스트, 웨스트우드, 컨트리뷰 등 일리노이 어메리칸 워터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피해자는 레이카운티에 거주한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남성은 이달 중순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리노이 보건국은 올해 지금까지 주 전체에서 9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확산하게 되죠.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50대 이상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되도록 외출 시에는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모기 방지 스프레이나 물티슈, 로션 등을 사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관계당국은 주민들에게 또한 집 주변에 고인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 저장 용기에는 덮개를 씌우고 꽃병이나 애완동물용 물통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가 시카고에서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ABC7 시카고에 따르면 내주부터 리프트 앱에서 자동 인증되지 않은 승객은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업로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운전자는 요청을 수락하기 전 승차를 요청한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4일 시카고를 비롯해 디트로이트와 잭슨빌, 휴스턴, 애틀란타, 피닉스, 덴버, 마이애미, 시애틀 등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가 대선에서 중도 하차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후보를 인수위 인사로 위촉했습니다. 어제 CBS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내고 케네디 주니어 전 후보와 털시 게버트 전 민주당 하원 의원을 인수위 명예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는데요. 무소속 후보로 이번 대선에 임하던 케네디 주니어 전 후보는 앞서 지난 23일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그는 약 4% 내외의 지지율을 보유했습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지난 26일 자신이 트럼프 캠프로부터 인수팀 합류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지난 23일 트럼프 후보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 처음으로 난입했던 폭동 가담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지방법원 티머스 제이 캘리 판사는
의사당 첫 침입자인 마이클 스파크스에 징역 53개월과 함께 벌금 $2,000를 선고했습니다. 스파크스는 당시 경찰관을 공격하고 대통령 선거 인증 절차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 6개 혐의로 연방 배심원들로부터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는 법원 진술에서 나는 우리가 여전히 독재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대선 조작설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스파크스를 비롯해 1,300명 이상을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29일 처음으로 공동 인터뷰에 나섭니다. CNN은 동부시각 29일 밤 9시 해리스 부통령과 월스 주지사의 인터뷰를 방송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외교나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긴 했지만 1대1 인터뷰나 공식 기자회견을 한 적은 없어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을 받아왔죠. 또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노동절인 오는 9월 2일 펜실베니아주에서 공동 유세를 실시합니다. 애틀랜타 공항 인근 델타 항공 정비시설에서 타이어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델타 항공 소속 보잉기의 타이어가 폭발해 정비 작업 중이던 정비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는데요. 델타 항공은 바퀴와 브레이크 정비시설에서 휠에 부품을 분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며 당시 해당 부품은 비행기에 부착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은 즉각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델타항공은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폭발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측은 항공편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폭발이 발생한 시설은 델타항공과 전 세계 150개 이상의 항공 및 항공사 고객을 위해 유지, 보수, 수리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델타항공 테크옵스입니다. 각종 의학, 의료계 소식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를 소프트웨어로 결합해 환자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는 이른바 인공 췌장 시스템이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FDA는 어제 인슐린의 인슐린 스마트 어제스트 기술을 기존 2세 이상의 1형 당뇨병 환자에서 18세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로 확대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슐린의 자동 인슐린 투여 시스템은 옴니팟5로 전용 컨트롤러 혹은 스마트폰 앱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 시판 중인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결해 사용자 포도당 수치에 따라 5분마다 인슐린을 자동 조절하며 탄수화물 섭취 시에는 탄수화물 양을 입력하면 연속 혈당 측정기 CGM 값과 환자 혈당 추이 데이터 등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 계산합니다. 회사가 6월에 공개한 옴니팟5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슐린 자동 주입 요법은 기존 인슐린 주사 또는 펌프 요법에 비교해 혈당이 개선됨을 입증했습니다. 3개월 이상 현재 인슐린 요법을 받고 있는 18세에서 75세 2형 당뇨병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환자 평균 당화 혈색소는 8.2에서 7.4로 낮아졌고 이는 당화 혈색소가 높은 사람에게 더욱 잘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당화 혈색소 9% 이상 환자들의 평균 감소율은 2.1%였는데요. 아울러 평균 고혈당 시간 및 일일 인슐린 투여량도 감소했으며 저혈당 시간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FDA 측은 이번 허가 승인으로 미국 내 수백만 명 성인에게 중요한 당뇨 관리 도구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2025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호흡기 바이러스 시즌에 대비해 무료 자가검사 키트 배포를 재개하고 있죠.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지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민들이 처방전 없이 가정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 배송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이 정부가 실시한 7번째 조치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무료 배송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 covidtest.gov를 방문해 가구당 최대 4개의 비강 면봉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무료 배송 재조치는 최근 승인된 신규 백신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새로운 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죠. 백신은 4주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주 목요일 2024-2025 시즌을 위한 업데이트된 모더나와 파이자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승인했죠. 한편 한울종합복지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소는 시카고와 북부 마운트 프로스펙트 사무소로 시카고에서는 내달 9월 11일 수요일 정오에 시작하며 북부에서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시작됩니다. 복지관 측은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백신은 무료이나 수량이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며 방문 전 반드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모든 신청자들은 방문 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보험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울종합복지관 전화 847-439-5195로 연락하면 됩니다. 미 제약사 일라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일라릴리의 제파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살 빼는 약으로 더 유명하죠. 세계적인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릴리의 제파운드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새 제품군 출시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제파운드의 한 달치 투약 가격은 용량에 따라 $399에서 또는 $549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시카고 건물 매각을 완료한 두레센터가 한인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옥 이전을 위한 펀드레이징 연례 기금모금 갈라를 내달 9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날새 소재한 런트리 매너 뱅켓에서 개최합니다. 원장 김혜원 목사는 이르면 9월 중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갈라는 지난 39년 동안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두레센터의 사역을 축하하고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더 양질의 다양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장 김혜원 목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또 온화하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 뭐 등등 있으니까 보통 원래 클로징 데이보다 한 몇 주 혹은 한 달여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빠르면 뭐 9월 뭐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아마 그동안 우리 센터를 이용해 오시던 분들께서 불편을 겪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임시 장소에서 음식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저희들 최선을 다 몇 군데 아주 좋은 위치에 건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빌딩주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쩌면 조만간에 좋은 소식으로 또 우리 한인 동포 사이에 알릴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포럼, 시카고 문인협회가 특별 후원하는 이 행사는 센터 설립 39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축하 연주, 또 이사속의 시상식 만찬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또한 백신 접종과 푸드 팬트리, 법률 및 보건 전시회 등 센터의 기존 사업 소개 및 이전 후에 계획 중인 신규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김 목사는 최근 사회복지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 커밋을 발족했다고 전했는데요. 센터 이전 후 개시될 각종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는 각종 중독 재활 프로그램 및 은퇴 후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보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현 대학 교수인 두 분하고 PhD 소유하신 분들하고 애드바이서리 커미티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전문 사회복지학 이런 쪽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저희들 앞으로 더 장족의 발전을 이뤄갈 수 있을까, 많은 의견들을, 정말 좋은 의견들을 같이 가능한 한 우리 한인 봉사단체들이 하는 것과 중독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한 서비스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Adult Day Care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중독 문제, 이 중독 문제 하니까 많은 분들 그냥 마약 중독만 생각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뭐 하여튼 모든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다 레디가 돼 있어요. 그 LA에서 지난 35년 동안 성공적으로 그거를 감당해오던 김영일 목사님과 제가 2달 전에 직접 가서 그 사역을 다 보았고요. 그리고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의외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건물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정말 그 동포사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레센터 갈라 모금 행사 참여와 후원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센터로 연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센터 웹사이트 두레.org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773-545-8348 또는 773-588-5770입니다. 저희 서로돕기 센터는 39년이라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 한인 동포 사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그리고 서비스들을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동포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무엇보다도 그 헌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랜트를 받고 우리 동포 사이가 필요로 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잘 감당하도록 이번 갈라 행사 때 그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스베거스의 한 한인 가정집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거스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쯤 라스베거스 벨리 지역 3층 주택 차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당시 소방대원 33명이 출동해 화재를 급히 진압했고 가족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반려묘 6마리가 구출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 가족들은 화재가 테슬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1층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재 당시 가족들은 반려묘를 데리고 나오려 애썼지만 고양이들이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려 구할 수 없었다며 애도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미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더드 & 푸어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20개 도시 기준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6.3%를 웃돌고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게 나타난 건데요. 다만 상승률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겁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샌디에고가 8.7%, 라스베거스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으나 이틀간 계속된 폭염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 70도,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82도, 밤 최저 68도가 전망됩니다. 다소 구름 낀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진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